PC 시대도 그렇고 AI 시대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성 혁신 그리고 AI에 따른 물가 디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은 경제 지표에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연준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그린스펀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럼 버블이 만약 간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투자 판단해야 되는가? 금리를 올려도 이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계속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끝나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러면 더 간다는 얘기인가? 그 버블의 끝은 알 수 없다고 하셨고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상승도 끝을 알 수 없을까요? 끝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좀 비중을 많이 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 게 이호석 HS 아카데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는 FOMC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부분이 일단 금리는 동결인데 케빈 허씨가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FOMC 회의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챗GPT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챗GPT한테 제가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썸네일 만들어줘 한 다음에 네. 평행이론 따옴표 그린스펀의 인터넷과 케빈 허씨의 AI 혁명이라고만 치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1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모델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네요. 진짜.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이게 네. 전에는 이걸 어디다 써 이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용도 디테일해요. 많고 디테일하고 좋죠. 그래서 뭐 오늘 FOMC 얘기도 하겠지만 FOMC 얘기를 하는 이유는 AI 얘기를 하기 위해서 FOMC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제일 이제 뭐 지난주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맞죠. 서킷 브레이커까지 맞았고. 예, 네. 고민이 되고 했었는데 그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 아니냐. 껄핏하면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매도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얘기를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니 펀더멘탈이 과열인데 어떻게 주가가 과열이 안 돼요? 아니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익이 3배가 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렇죠. 펀더멘탈이 엄청난 과열이에요 지금. 사실 펀더멘탈이 주가보다 훨씬 더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가가 과열이 안 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유동성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걱정,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다른 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예를 들어서 80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 정도 조달했고요. 네. 스페이스X 한다고 하니까 메타도 한다고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아마존도 뭐 채권 조달하고 그다음에 오라클 뭐 전부 다 지금 나. 네. 너도 나도 구글도 심지어 얼마 전에 엔비디아까지 네. 회사채 발행하는데 다 더해 보니까 한 32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이건 0.3조 달러예요. 네. 0.3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한 500조. 엄청나죠. 그 돈이 어디서 나나 싶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달하겠다는 금액이 예, 0.3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MMF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자금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거기에 8.3조 달러가 있습니다. 뭐 지금 거의 이 기업들이 약간 조달한 게 0.3이에요. 0.3. 손톱 정도네요. 손톱 정도. 아니 근데 500조 그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0.3에 미국의 MMF 8.3, 미국 주식시장 69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은 이게 조달이 안 되면 어쩌나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취약한 애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취약한 애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빠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클한테 돈 빌려주면 돈 떼먹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건데 이 그림은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은 하늘색을 보시잖아요. 안 오릅니다. 네. 거의 그 그래도 3월 유지해요? 이후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네. 더 안 오르고 있네요. 5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걱정했죠. 왜냐하면 오라클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들 했지만 안 올랐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옆으로 기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CDS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은 오라클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으면 보험 들어. 그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돈을 더 빌리는데도 더 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정된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IPO가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이 IPO 되고 나서 끝났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셔서 IPO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페이스X가 IPO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일론 머스크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호주머니죠. 왜냐면은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돈으로 뭐 할까요? 은행에다 예금을 하진 않을 거잖아. 우주 산업에 투자하겠죠. 어디에다 투자는 하겠죠. 뭐든 하겠죠. 네. 그럼 돈이 팽글팽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MMF에 있어서 어디 있을까 가만히 있었던 돈들이 팽글팽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0.3조 달러를 조달을 받은 그런 기업들은 뭐 할까요? 팽글팽글 돌겠죠. 엄청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또 반대 진영에서 그동안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던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은 사실 그 축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10% 20% 먹은 게 아니라 네.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씩 먹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대표님 회사도 스페이스X 지분 갖고 있다고 들었던 네, 거 같아요. 예전에 얘기하신 지금 락업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안 걸려 있었으면 어제 팔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집을 사든 뭐 하든 이게 돈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IPO가 성공했다라는 거는 돈이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 돌아가는 거 결국엔 이제 수혜는 이제 데이터 센터 더 많은 컴퓨팅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되게 중요한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보면은 우주 데이터 센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에만 관심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정의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상품, 서비스 이건 뭐냐 그러면 지능이란 말이에요. 지능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컴퓨팅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오픈 AI든 아니면은 엔트로픽이든 구글이든 다 컴퓨팅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능을 만드는 토큰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컴퓨팅이 쇼티지예요. 컴퓨팅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XAI한테 엔트로픽이 가가지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컴퓨팅 좀 주세요. 컴퓨팅 좀 빌려주세요. 돈은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한 주 있다가 구글이 또 XAI한테 가서 좀 컴퓨팅 좀 빌려주세요. 컴퓨팅이 부족하다는 거죠. 서로 간에 빌리고 빌리는 그런 네. 관계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컴퓨팅의 시간 가치는 어떨까? 컴퓨팅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컴퓨팅을 지금 받는 것과 6개월 후에 받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이걸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뭐 10억을 빌려드릴게요.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은 6개월 후에 드릴까요? 6개월 후에는 근데 할인을 해야 뭐 더 많이 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환산으로 대략 한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요. 네, 컴퓨팅에 적용된 할인율이 엄청난데 이거 거의 뭐 역대껏 볼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그 엔트로픽이 XAI한테 가서 사온 가격하고 네. 그 다음에 구글이 사온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거의 50%가 올랐거든요. 가격이. 가격이 네. 오르죠. 예.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펙이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시간 가치를 발라내 보면 대략 한 48% 정도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땡겨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48%라는 얘기예요. 그럼 돈을 이자를 예를 들어 5% 주고 한다. 해야죠. 10% 해야죠. 15% 해야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이들의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이 정도 금리 레벨로는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다.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FOMC 그럼 보지 말아도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돈이 움직이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기 때문에 빅테크는 투자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의지, 윌링리스라는 측면에서는 없어요.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어빌리티죠. 능력이 있느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의지는 있는지 알겠다. 그러나 능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고민은 이런 거죠. 이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돈을 누구한테 빌릴 것이냐인 거고 그 누구한테 빌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금리이기 때문에
연준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 그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게 채권 발행 말고도 주식 발행을 하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채권 시장에서 돈 빌리기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발행하게 되고 그게 주주가치 희석, 주식시장 하락 이런 식의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좀 과도하게 저희가 우려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부담인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주식의 공급이 늘어난 거니까.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컴퓨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제 생각에 우리가 추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잘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GDP 대비 투자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많네요. 저희. 네, 닷컴 버블 보다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오늘 이제 연준과 같이 이야기할 시기인데 2010년부터 한 15년 동안에는 거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투자를 안 하다가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 투자를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하는 결정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려요, 내려요,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 빌려서 이자 내는 것 이상으로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네.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더 많이 가능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윌링리스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하는데 케빈 허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기존에 쓰던 거 빼겠다. 그냥 금리 인하 좀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의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 안 하겠다. 포워드 가이던스 빼겠다. 점도표 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점도표를 빼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도표를 빼겠다. 혹은 나는 그냥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왜 안 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뭐 변동성 엄청 키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려면은 버냉키는 왜 이렇게 친절해졌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왜 친절해졌고 왜 안 친절해지겠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3년에 친절한 봄씨. 옛날에 정말 제가 옛날에 네. 블로그 할 때 2013년에 썼던 글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친절한 FOMC라고 해가지고 네. 예, 친절한 금자씨였잖아요. 그걸 이제 당시 벤 버냉키 네. 연준 의장 때. 엄청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냉키가. 근데 왜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가도 다 급락하고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제 다 망했네. 그러면 자본주의 끝났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냉키가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제로로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면은 연준이 돈 뿌리고 금리 내렸더니 다시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만 배우잖아요. 한 줄로. 근데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했던 게 뭐냐면은 야, 금리 내가 다음 달에 안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6월까지 안 올릴게. 내가 진짜 내년 6월까지 약속한다. 나 믿어 약간 이런. 나 믿어.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정말 취약할 때 나온 궁여지책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안 그래도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고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버냉키 때부터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인간관계에서 말이 많은 친구들은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 발표를 보도 실적 발표는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오잖아요. 말이 없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끝. 근데 이제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뭐 쫄리면 말이 많다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버냉키보다 파월이 훨씬 더 말이 많죠. 근데 그 말이 많은 것들이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또 틀렸잖아요. 그쵸. 트랜지토리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케빈 허시가 강하게 비판한 거죠. 그 점도표도 마찬가지예요. 점도표. 마찬가지. 점도표도 뭐하러 찍어주냐. 맨날 틀리는 거.
그냥 시장에 맡겨라. 생각해보면.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점도표 한 1년에 4번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금리 인상 환율 매일매일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왜 이걸 좀 찍고 앉아 있냐는 거죠.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걸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때이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그린스펀 시대거든요. 근데 그린스펀 시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린스펀이 기자회견이 딱 끝나고 나서 딱 나와가지고 야 요즘 내가 오늘 발표한 거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잘했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소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하라면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지 뭘 그냥 올리면 올리는 거고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강하다 혹은 그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는 사실 금융위기 직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투자를 안 했어요. 금리를 낮추고 투자 좀 해라. 빅테크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요?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금리 낮춰준다고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투자하잖아요. 이 그림 진짜 한눈에 들어오게 잘 표현했네요. 저게 AI 펌프 저게. 그렇죠. AI 펌프 때문에 퓨 넘어갔다는 거예요. 금리는 높아요. 이때보다. 이때는 제로 금리였는데 제로 금리였는데도 투자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AI는 경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너무 평행 이론인데 그 PC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PC 시대도 그렇고 AI 시대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성 혁신 그리고 이제 뭐 AI에 따른 물가 디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은 경제 지표에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한 1990년대에 이야기한 솔로스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겁니다. 솔로스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엄마가 딸한테 떡볶이를 해줬어요 집에서. 그럼 GDP에 안 잡힙니다. 왜냐면 딸이 뭐 돈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 간의 거래니까 뭐 굳이 잡히지 않겠죠.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딸이 밖에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건 GDP 잡혀요. 네. 그럼 AI를 생각해 보세요. AI를 만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썸네일을 외주를 맡겨서 자 누군가한테 맡겨서 자 썸네일 만들어 주세요. 잘 만들었네요.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받았어.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 예를 들어서 이건 GDP에 잡힙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만져가지고 해줘 해가지고 만든 거는 GDP에 안 잡혀요. 내가 AI에 지불하는 금액은 GDP에 잡히지 않아요? AI에 지불하는 건 잡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성은 네. 안 잡힌다는 거예요. 실제 생산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안 잡힌다 이거는.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게 PC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건 어딜 가도 보이는데 경제 지표에는 아무데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솔로스의 역설이고 그게 이제 경제 생산성 노벨 지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 때문에 뭐가 좋아지냐 이런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시간 좋아지는데 그게 지금 당장 경제 지표로 확인돼? 그럼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생각해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맨날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맨날 안 잡히는데 나중에 잡힐 건데 그거 어떻게 잡힌지 모르겠고 말을 하면 할수록 궁지에 몰리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번이 6월 FOMC가 됐건 이후에 FOMC가 됐건 연준이 확실히 이전의 파월 의장 체제보다는 시장과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좀 줄여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보면은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일 힘이 쓸 때가 인수위원회 할 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기강을 확 잡아야 되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밤에 이제 케빈 오씨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려나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 안 하고 막.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건지, 근데 왜 안 할 건지 그 얘기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케빈 러시가 한 이야기는 AI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컨빅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다 그린스펀의 그 닷컴 버블 그 시기랑 너무 겹쳐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럼 대표님은 기업들의 투자가 금리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케빈 호시가 어떤 발언을 하든 하지 않든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이세요. 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케빈 호시가 매파다 아니면 뭐 대차 대표를 줄인다고 했다더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I가 되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 같고 그럼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닷컴 버블 당시에도 AI 투자 막 하는데 아니 인터넷 투자 네네. 막 하는데 막 그때도 인프라 투자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개인들은 막 닷컴 들어가면 막 다 주식 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계속 막 그러고 있다가 연준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죠. 혹시 뭐 저 연준 또 뭐라고 해가지고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린스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암묵적 동의인 거죠. 암묵적 동의. 그러면서 야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버블로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블을 일종의 이제 용인한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하워드 막스가 되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진짜 버블 없이 정말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진정하고 좀 AI 뭐 좋고 천천히 가자 이렇게만 했으면 기술 개발이 한 20년 걸렸을 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미친놈처럼 더 해야 돼요. 막 샘 알트만처럼 뭐 일론 머스크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빨리 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버블의 필요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긴 저 버블 없었으면은 저 당시 때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 태어나지 없을 수도 없었겠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팽팽 돌아가면서 투자가 일어나고 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케빈 호시를 그 트럼프가 안 친 거는 단순히 금리 내려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처럼 버블이 혹시라도 오는 그런 버블한 상황이 오더라도 가만히 있어 너 이런 거 아닌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저 그린스펀의 침묵을 깼던 트리거가 어떤 게 있었죠? 결국은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동안 올렸는데도 네. 오히려 주가가 마지막 불꽃을 더 화려하게 튀면서 오르다가 마지막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올려도 네. 이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계속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래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끝나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동결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케빈 호시도 아마도 예상컨대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그러면 더 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행여나 만약에 올해 금리를 처음으로 12월 달에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의 꼭지는 아니고 더 갈 수 있는 그 여지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하나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하워드 막스 메모를 통해서 버블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네. 하워드 막스가 메모한 거 다 갖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줘요. 네. 야 이거 바꿔. 그러면 바꿔줘요. 다 이게 지금 바이브 코딩을 만든 건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궁금합니다. 10개의 항목을 진단합니다. 10개의 항목을 진단해서 이게 해당인지 부분해당인지 이건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보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네. 이번 첫 번째는 이번에 다르다는 말이 들린다. 부분에당. 이건 좀 들리는 것 같죠, 그죠? 주변에서 AI 좀 다르다 이런 얘기. 네. 어떤 가격도 너무 높지 않다라는 믿음. 이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가 돌았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no price too high. 가격이 높다고 주식 못 산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포모가 투자 결정을 지배한다. 살짝 요것도 이제 부분 해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모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비전문가가 대거 시장에 유입된다. 이건 해당이죠. 이건 해당인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 뭐 너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당인 것 같고요. 전설적 투자자들이 무시된다. 네. 부분해당? 워렌 버핏 그 분께서 요즘에 조롱 좀 많이 당하고 계시니까 네. 부분에당. 부분해당 정도. 네. 막스는 겁쟁이, 버핏은 AI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이 천문학적인 밸류를 인정받는다.
요거는 이제 해당 스페이스X죠. 쪽이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제 오픈AI 엔트로피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가 새로 발명된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PDR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우주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IPO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해당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투자 성공담을 매일 쏟아낸다. 이거 조금 애매한데. 약간 이중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회의론자가 완전히 침묵한다. 이 말이 저는 제일 마지막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보면은 그 부정적인 이제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침묵한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한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보면 그게 이제 버블의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미해당이거든요. 그럼 요걸 딱 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5점이 나옵니다. 5점. 그죠? 5점. 5점 정도면 그냥 딱 중간이네요. 경고 구간, 네. 경고 구간.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것도 해당이고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고 이거 해당되고 그러면은 이제 경고 구간을 넘어서 위험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5점인데 한 7점 정도까지는 그냥 경고 구간. 이제 8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좀 조심하자. 재밌네요 이거. 버블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돈이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이게 좀 이 강세장이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연준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그린스펀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걸 버블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럼 버블이 만약 간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투자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체크리스트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FOMC에서 연준이 침묵의 카드를 먼저 꺼낸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고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굳이 여기서 이제 주식의 끝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시장의 방향을 꺾을 의지는 없어 보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유가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매파들의 발언이 아마 상당히 약해지지 않을까 오늘 밤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막 혹시 모르잖아 이러다가 아직도 몰라 막 이러겠죠. 이제 야 유가 70불이야 이제 전쟁 전까지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버블의 끝은 알 수 없다고 하셨고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상승도 끝을 알 수 없을까요? 근데 끝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좀 비중을 많이 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 게 그 마이크론 밸류에이션이죠. 그냥 마이크론 밸류에이션까지는 간다. 그럼 여기서 하이닉스가 50%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380만 원, 400만 원이 요즘 500만 원 전망도 나오던데. 380에서 400만 원 정도가 하이닉스 기준으로 네. 그 전망이 나오는 게 이제 재평가만 받아도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는 이제 버블의 영역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론만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4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낙관적인 이야기들 했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 뭐 환경이 바뀌면은 전략이 바뀐다고 좀 조심해야 될 변수 같은 것들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이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야 까봤더니 이건 완전 진짜 별로네. 그러면서 이제 IPO에 실패한다든지 그죠? 스페이스X가 뭐 이게 너무 작은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주가 너무 올라가지고 막 자금이 이쪽으로만 몰려서 다른 주식이 빠진다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컴퓨팅이라는 것의 기대값, 시간 가치가 뭐 연한산으로 48%막 이 정도 나온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한 이 시기에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이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좀 잦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